타지에 사는 가족을 위장 취업시켜 아파트 특별 공급에 당첨된 일가족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가짜 서류로 이른바 로또 청약을 따냈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2주 만에 다시 청주를 찾았습니다. 대전 충남 통합 추진에 따른 충북의 불이익은 없을 것이라며 민심 달래기에 나섰습니다. 청주 KB스타즈가 정규리그 우승까지 단 2승만을 남겨두며 1위 굳히기에 들어갔습니다. 대표팀에 선발된 선수들을 만나 각오를 들어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뉴스데스크 충북입니다. 평균 수백 대 1의 경쟁률을 자랑하는 아파트 청약을 보면 누가 당첨되나 싶으실 텐데요. 타지에 사는 어머니와 누나를 위장 취업시켜 특별 공급에 당첨된 일가족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당첨된 아파트로 수천만 원의 웃돈을 챙겼습니다. 김주혜 기자의 보도입니다. 내년 1월 입주를 앞둔 청주시 송절동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입니다. 북청주역 신설 등 대규모 상권 조성이 예정돼 있어 분양 당시 최고 240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할 만큼 관심이 뜨거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 청주 분들뿐만 아니라 타지에서도 지금 상담 전화가 좀 오고 있는 편이에요. 그런데 지난 2023년 5월 부산에 사는 40대 여성이 이 청약에 당첨됐습니다. 청주의 한 산단으로 이전한 농업법인에서 일한다며 재직증명서를 내 경쟁률이 낮은 특별 공급을 받았는데 알고 보니 이 법인의 대표는 친동생이었습니다. 30대 남동생이 가짜 서류를 꾸며 누나의 위장 취업과 청약을 도운 겁니다. 경남 김해에서 사업을 하던 60대 어머니도 같은 수법으로 오송읍의 또 다른 아파트 특공에 당첨됐습니다. 이렇게 빼돌린 아파트를 40대 누나는 곧바로 팔아 2천만 원의 웃돈을 챙겼고 60대 어머니는 당첨된 아파트 명의를 며느리에게 넘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가 주택이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특공이라는 거를 빌미해서 자기들 이득을 챙기니까 일반 진짜 필요한 사람들은 이 주택을 소유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이들의 범행은 청약 마감 후 국토교통부의 사후 검증망에 의심 거래로 포착되면서 덜미가 잡혔습니다. 이처럼 부정한 방법으로 청약에 당첨된 사실이 적발되면 주택 공급 계약은 취소되고 부당 이득 역시 전액 환수됩니다. 또한 형사처벌은 물론 최장 10년간 주택 청약 자격이 박탈됩니다. 경찰은 지난달 13일 30대 아들을 포함한 일가족 3명을 주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MBC 뉴스 김주혜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오늘 중앙당사에서 충북지사 출마자들을 대상으로 면접을 실시했습니다.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송기섭 전 진천군수, 신용한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부위원장, 한범덕 전 청주시장이 면접에 응했으며 결과는 경선 참여자 선정에 반영됩니다. 민주당은 오늘까지 전국의 광역단체장 예비후보자 면접을 마치고 다음 달 초순 예비 경선을 시작으로 4월 20일까지는 공천을 마무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출마 선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우건도 전 충주시장은 군 공항을 활용한 물류 중심기지 특화와 의료 인프라 확충, AI 데이터 센터 유치 등을 핵심 공약으로 제시하며 충주시장 선거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또 국민의힘 최재욱 전 증평군 체육회장도 여성 일자리 창출과 증평 전역 10분 생활체육권 구축 등을 공약하며 증평군수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충북에서도 오늘 김민석 국무총리의 국정설명회가 열렸습니다. 2주 만에 청주를 다시 찾은 건데요. 충남과 대전 통합 추진에 따른 충북 소외론을 의식한 김 총리는 충북의 불이익은 없을 거라며 민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조미애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2주 만에 청주를 다시 찾았습니다. 전국을 순회하며 이재명 정부의 국정 성과와 방향을 설명하는 김 총리는 먼저 현 정부의 5극 3특에 빠진 충북의 소외론과 위기감과 관련해 충북 여론은 아직 통합보다 독자적인 길이 우세한 거로 보인다며 최종 결론은 충북 도민의 몫이라고 밝혔습니다. 최종 결론은 모르겠어요. 분명한 것은 최종 결론은 충북 도민들의 몫입니다.
거기서 결정하셔야 돼요. 다만 통합 여부를 떠나 충북이 소외되거나 불이익을 받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충북이 자기 고유의 독자적 발전의 길을 확실하게 가져갈 수 있도록 소외되거나 불이익이 있지 않도록 그렇게 확실하게 지원해 가고 중요한 것은 충북만의 미래 먹거리 개발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행정통합에 따른 재정 지원은 수십 년 수건 사업을 해소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먹거리를 위한 전략적 투자라며 통합이 없는 충북에도 충북의 고유한 전략을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충북의 핵심 미래 산업 동력으로 방사관 가속기를 거점으로 한 싱크트론밸리와 바이오헬스, 교통허브 등을 구체적으로 언급했습니다. 저는 예산과 또는 무슨 권한보다 더 중요한 건 도대체 무엇을 먹거리로 해서 무엇으로 갈 것인가 하는 것을 명확하게 만드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한편 여당 주도로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던 충남대전 통합을 위한 특별법안은 오늘 야당의 반대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처리가 보류돼 제동에 걸렸습니다. MBC 뉴스 조미입니다. 청주시장에 출마한 서민석 변호사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을 유도한 적이 없다는 것을 확인해주는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의 친서를 공개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가 자필로 쓴 것으로 공개된 옥중 서신에는 서민석 변호사는 검사의 회유 제안에도 불구하고 진실만을 말하라며 굴복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서 변호사는 이 전 부지사를 변호하던 자신도 검찰의 기소 협박에 시달렸다며 당시 조작 수사와 회유를 주도한 박상용 검사를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새 학기가 다가오고 있지만 학교 비정규직 노조와 충북교육청의 단체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학교 비정규직 노조 충북지부는 오늘 학교 급식 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방학 중 근무일수를 확대해야 한다며 집행부가 삭발을 하며 충북교육청을 압박했습니다. 이에 대해 충북교육청은 노조가 요구하는 수준으로 근무일수를 확대하기에는 예산에 한계가 있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학교 비정규직 노조 충북지부는 학교 급식 파업 여부는 추가 협상에 따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여자 프로농구 단독 선두를 달리고 있는 청주 KB스타즈가 하나은행을 꺾고 정규리그 우승에 단 2승만을 남겨두게 됐습니다. 국가대표 차출로 인한 긴 휴식기를 앞두고 거둔 값진 승리인데요. 이번 시즌엔 반드시 통합 우승의 주인공이 되겠다는 각오입니다. 이승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4쿼터 들어 4점 차까지 쫓기며 추격을 허용한 청주 KB. 박지수의 높이를 막기 위해 협력 수비가 집중되자 외곽으로 공을 돌렸고 강희슬은 깨끗한 3점을 성공시킵니다. 이처럼 수비가 박지수에게 몰린 틈을 활용해 KB는 13개의 3점 슛으로 점수를 벌렸습니다. 결국 청주 KB는 하나은행을 71대 61로 꺾고 리그 1위를 지켰습니다. 그동안 홈에서 이기지 못했던 하나은행을 상대로 승리를 거뒀고 정규리그 우승에 한 발 다가섰습니다. 정말 살얼음판을 걷는 기분이었는데 그래도 우승에 정말 한 발자국 더 다가간 것 같아서 너무너무 기분이 좋고 남은 3경기에서 2승을 보태면 리그 우승을 확정짓게 됩니다. 하지만 선수들은 2년 전 리그 우승을 하고도 챔피언 결정전에서 무릎을 꿇었던 아픈 기억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마무리가 좋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주인공 자리를 저희가 내줬다고 생각하거든요. 또 이번엔 저희가 주인공이 될 수 있게 그런 뭔가 내부의 적, 외부의 적 다 차단하고 우승만 보고 달려나가겠습니다. 여자 프로농구는 월드컵 최종 예선 출전을 위해 다음 달 23일까지 휴식기에 들어갑니다. 팀의 주축인 박지수와 허예은은 대표팀에 합류했고 주장을 맡은 강희슬은 태극마크의 책임감까지 짊어졌습니다. 좋은 선수들이다 보니까 스스로 책임감을 많이 가지고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잘 연습해서 짧은 시간이지만 좋은 경기하고 꼭 월드컵 티켓 따서 돌아오겠습니다. 대표팀 차출로 인한 체력 부담은 변수지만 김한수 감독은 이 기간 수비 조직력을 더 정교하게 가다듬을 계획입니다. 수비적인 부분인데 저희가 이때 대인 수비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팀 디펜스, 쫀 디펜스에 대해 좀 더 성공률을 좀 더 높여야 될 것 같아가지고요. 정규리그 우승을 앞둔 청주 KB는 이제 챔피언 결정전까지 통합 우승을 목표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승준입니다. 수도권 쓰레기 반입과 송전선로 건설의 실태를 고발한 MBC 충북의 연속 보도가
방송기자연합회가 선정하는 제108회 이달의 방송기자상 지역취재보도 부문을 수상했습니다. 김은초 전효정 취재기자와 천교화, 신석호, 김현준 영상기자가 제작한 이번 보도는 환경 불평등 문제를 지역의 입장에서 체계적으로 이슈화했고 향후 정책 방향에 고민의 단초를 제공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지난해 발생한 청주 실내 수영장 로비 천장 마감재 붕괴 사고를 수사하던 충북경찰청이 8개월 만에 내사를 종결했습니다. 경찰은 사전에 붕괴 위험 징후가 파악되지 않았고 인명피해도 발생하지 않은 만큼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조사를 마무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국과수 감식 결과 마감재 자재에 정상적으로 부식 방지 도금 처리가 돼 있었고 건물의 구조적 결함도 발견되지 않았다면서 해당 사고가 습기와 노후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사고가 일어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제천 시민축구단이 오늘 창단식을 열고 2016 시즌 K4 리그 참가를 향한 공식 출범을 알렸습니다. 창단식에서는 시민투표로 선정된 공식 엠블럼 제막을 비롯해 지역 기관들의 후원 협약과 창단 지원금 전달이 이어졌습니다. 선수단 구성을 모두 마친 제천시민축구단은 다음 달 8일 홈 개막전을 시작으로 올해 총 24경기를 치를 예정입니다. 괴산군이 올해 지역 대표 축제 일정을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괴산의 대표 농산물인 청결고추와 봄꽃의 빨간색을 주제로 한 괴산 빨간맛 페스티벌은 오는 5월 22일부터 사흘간 유기농 엑스포 광장 일원에서 열립니다. 또 괴산 고추 축제는 9월 3일부터 나흘간, 괴산 김장 축제는 11월 5일부터 나흘간 열립니다. 음성군 충북혁신도시에 들어선 국립소방병원이 오는 6월 정식 개원합니다. 지난해 12월 말부터 소방과 경찰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5개 과목 시범진료를 시작한 소방병원은 오는 6월 정식 개원에 맞춰 응급실과 수술실 등을 포함해 19개 진료과로 확대 운영됩니다. 이에 따라 음성군은 소방청과 교육청 등 관계기관과 개원지원협의체 회의를 열고 의료장비 도입을 위한 재정 지원과 의료인력 주거시설 확보 등을 논의했습니다. 시민사회단체 협의체인 개헌국민연대가 6.3 지방선거와 동시에 지방분권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를 실시할 것을 국회에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여당 주도로 국회 행안위를 통과한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바탕으로 현 정부 주요 국정과제인 개헌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